자, 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죠. 103조가 나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됐다 해가지고 줄여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반사회적이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민법 103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죠? 그래서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유용화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분류 방식은 일본 학자의 분류 방식이고, 우리 대법원의 분류 방식은 그 30페이지 그 중간에 리을번 해가지고 A, B, C, D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좀 문맥이 좀 안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 판례는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해서 첫 번째 유형을 끌어내고 있고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그냥 나쁜 짓이죠. 뭐 범죄를 저지르고 계약을 했다. 뭐 첩계약을 하기로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어제 또 신교국 그 할아버지가 또 출정을 했는데 법정인 거죠. 누구하고 같이 갔죠? 세 번째 와이프와 함께. 그냥 진짜 그 뭐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뭐죠? 첩인 거잖아요. 혼인신고 했었나요, 그분이요? 안 했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와이프는 뭐죠? 사별하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일본 분인데 이혼하셨고. 근데 그분이 또 하고도 계속 관계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신교크 회장이 아프고 쓰러졌을 때 일본에서 극히 귀국했다. 이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와이프하고 뭐죠? 재혼하고 뭐죠? 혼인신고를 하셨고. 그분과 관계 유지되겠죠. 그죠? 세 번째 와이프하고는 뭐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뭐 애만 낳고 딸 하나 낳았다고요. 결국 그 양반은 뭐죠? 와이프가 뭐죠? 3명인 거죠. 그 3명. 참, 한 명도 힘든데, 그죠? 불쌍해. 그러니까 그냥 자식들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 재산 싸움 하는 게 누구죠? 두 번째 와이프에서 난 아들들이 재산 싸움 하는 거잖아요. 경영권 분쟁인 거죠. 첫 번째 와이프한 난 따님이 계시던데, 그분은 이미 연세가 75이신가? 그 따님도 뭐 어머니 연세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참 뭐랄까요, 좀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부터죠.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번에 또 누구죠? 김민희 씨인가요? 홍산수 감독. 그것도 지금 뭐죠? 첩이죠. 그죠? 지금 보니까 홍산수 감독이 본초하고 뭐죠?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라고요. 그죠? 근데 본초 되시는 분이 싫다고 하고 이제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뭐죠? 김민희 씨와 뭐죠? 공식적인 뭐죠? 커플로 나오고. 그럼 결국 뭐예요? 두 번째 와이프 세컨드인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저는 막 그런 거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불편해요, 진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은 뭐 굉장히 난잡한 것 같지만 안 난잡합니다, 그죠? 이래가지고 기억나시죠? 그 타이런 우즈인가요? 그 골프 선수 바람 폈다고 완전 폐가 망신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걔네들은 뭐 굉장히 뭐 난잡하고 뭐 난리 날 것 같지만 실제로 뭐예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면 완전히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거의 뭐죠? 그 사람은 뭐예요? 엄청난 징벌을 가해버리잖아요. 재산 거의 다 뺏어버리고. 그죠? 클린턴 기억나시죠? 느윈스키인가요? 그죠? 사무실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또.
유사 성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결국 뭐죠? 그 탄핵까지 가죠. 근데 클린턴은 그 뭐죠? 이렇게 여직원하고 그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탄핵한 게 아니라 유사 성행위를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탄핵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람 피운 게 아니라 뭐죠? 거짓말한 게 큰 문제여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탄핵 심판 기관이 상원이에요.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습니다. 상원에서 뭐죠? 표결을 내긴 했는데 이런 거 보면 걔네들은 굉장히 뭐죠? 이렇게 뭐 자유롭게 뭐 성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뭐죠? 엄격하고요. 만약에 성도덕에 위반되는 일이 벌어지면 하물며 누구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용서 못하는 사회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상하죠, 그죠?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뭐죠? 이상한 나라로 취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혼인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혼인제도 이상하지 않아요? 뭐죠? 한 3번, 4번 만나고 선보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또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해요? 집 살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지참금 제도로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혼인 제도는 돈 주고 와이프를 사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가지고 그 서양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한 1년, 2년 동거하시고 그죠? 동거하다가 진짜 이분이 뭐죠? 내 짝인 것 같다. 그럼 결혼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예요? 선보고 한 4-5번 만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우리나라 행동을 뭐죠? 금수만도 못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결혼을 3-4번 만나고 5번 만나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니들 이혼이 많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혼이 많은 이유는 혼인제도가 현대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혼인제도가 뭐예요? 조선시대죠. 그잖아요. 엄마가 결혼하고 막 그러자고 우리나라가. 엄마가 이혼하라고 막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는 혼인제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서양 제도인데 의식은 아직 뭐예요? 조선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의식, 혼인 방법이 조선시대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막 애들이 결혼하면 막 집도 마련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죠.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지? 막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혼은 또 뭐예요? 아주 빨리 서구화돼가지고 수틀리면 바로 뭐예요? 이혼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은 옛날처럼 부모님이 점재주고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선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이혼은 뭐죠? 초현대적으로 마음 안 맞으면 뭐예요? 이혼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율이 세계 최고지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이혼율을 줄이려면요. 뭐부터 해야 돼요? 혼인제도부터. 그래서 공익권고가 나와야 돼요. 혼전 동거는 필수적입니다. 아름다운 동거. 아름다운 동거. 2년 이상 동거한 후에 결정하세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면 저도 제 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있으면. 있으면. 진짜로. 진짜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혼인제도가, 그러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아시죠?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데. 남자분들한테, 다시 또 태어나면 지금 배워서 결혼하겠습니까? 물어보면 한 70% 이렇게 된대요. 여자분들한테 또 나중에 넷에 다시 태어나면 지금 이 남자 결혼하겠습니까? 미쳤어요, 내가 하면서 30%도 안 된대.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혼인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자유로워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봤잖아.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여자나 저 여자나 똑같은 걸 아니까 그냥 우리 와이프가 최고인 거야. 근데 한국 여성들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남자지 못하니까 항상 아쉬운 거야. 이 인간만 그러는 것 같아. 우리 신랑은 맨날 방귀 끼는 것 같아. 장동건은 안 낄 것 같아. 이 남자 저 남자를 사귀어봐야, 그죠? 사귀어봐야, 그놈이고 다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아니까. 그냥 날 사랑해준 내 신랑이 뭐예요? 최고다.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막 이상한 사회 관습에 얽매여가지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런 식의 혼인을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뭐예요? 그냥 왼수 같은 거죠. 그냥 이놈 인간이 그냥 그냥 발도 안 씻고 막, 그죠? 근데 다 남자들 안 씻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혼이 소구조로 바뀌었다면 혼인도 뭐예요? 소구조로. 그래서 한 2, 3년 동거하고 나서 이 남자가 내 짝인 것 같으면 진짜 결혼하고 아니면 뭐예요? 쿨하게 헤어지고 다른 남자도 사귀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그 아이들 문제 그러니까 키울 능력도 안 되는데 애 낳아가지고 학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혼인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애 낳는 것도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되긴 하죠. 그죠? 아무튼 이건 뭐죠? 반사회적이고. 두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첫 번째, 뭐죠? 강제죠.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인 것이 뭐였죠? 별거계약. 별거계약은 반사회적입니다. 왜요? 강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처하고 저하고 별거하기로 했더라도 무효예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별거를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 안 하시는 분? 없죠? 그죠? 동의 안 하시는 분인데, 그죠? 혼인, 해소를 요건으로 한 혼인계약도 반사회적이에요. 이건 불륜계약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누라가 죽으면 너하고 결혼해 줄게. 우리 마누라하고 이혼하면 너하고 뭐죠? 결혼해 줄게. 이런 계약이고요. 이것도 뭐 할 수 없죠? 강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혼인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라 하더라도 혼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혼인계약은 반사적에서 무효고요.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죠. 제 선배가 있는데 우리 선배가 와이프가 장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장암 걸려가지고. 그래서 장례식을 직장을 갔다 왔는데 청첩장을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요새 우편 잘 안 보내지, 그죠? 문자로 보내, 우편으로. 그래서 뜯어봤더니 그 인간이야. 그 장례식장 갔다 오나 딱 보름 됐는데, 보름 됐는데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아마 이제 문자로 보내거나 그러면 이제 요거도 뭘 것 같으니까 그냥 우편으로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한 달 만에 결혼하나 봐요. 그러니까 장례식장 갔다 오고 10월 있다가 청첩장 오고 한 보름 있다 결혼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2년 선배인데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제 미친놈 뭐 아마 이제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기 와이프는 장암 걸려가지고 막 사경을 헤맬 때 뭐가 있었던 거죠? 바람 피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보름 만에 결혼하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자마자 스타트 해가지고 바로 꼬셔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죠? 우리 마누라 얼마 안 남았다. 장암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죽으면 너하고 어떻게 해요? 꼭 결혼하겠다. 라고 약속했겠죠. 근데 바로 결혼하면 뭐죠? 요거 뭡니까? 참은 게 뭐예요? 보름. 참은 게 뭐예요? 보름. 보름 만에 청첩장 보냈더라. 그래가지고 막 어떤 식으로 그지 같은 인간 뭐 장례식 그 장례식 부족으로 뜯어먹더니 결혼식 또 축의금으로 뜯어먹으려고 안팎으로 뜯어먹는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다 갔어요. 우리가요. 결혼식 날. 왜 그러냐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이 성공적일수록 빨리 재혼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사별한다 그래서 재혼 안 한대요. 왜요? 결혼에 좋은 게 없잖아요. 그 뭐하러 왜 그 그지 같은 인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그 와이프가 좋고 사랑했다면 돌아가실 때 눈물 흘리는 내가 절대 다른 여자 안 만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며칠만 지나도 그 결혼 생활의 뭐죠? 달콤함. 그 기억이 뭐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부 금슬이 좋을수록 빨리 모여 재혼한대. 그래서 우리는 금슬이 좋아서 빨리 재혼하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갔는데 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동화 작가인가요? 보셨어요? 그 여자분이 무슨 암이었더라 그분은? 모르세요? 그 동화 작가 여자분인데 그분이 죽기 얼마 안 남았어 가지고 공개 청혼장을 냅니다. 우리 남편하고 결혼할 사람. 그분 저번 주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남편은 뭐 키가 몇 센치고 뭐 직장을 못 다니고 뭐 가정적이고 가끔은 뭐 또라이짓도 하지만 그럭저럭 참을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개 구원장도 내고 막 이런 미국에서 그죠? 그러니까 금슬이 좋을수록 뭐죠? 재혼을 빨리 한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뭐죠? 이건 뭐예요? 반사적 무효입니다.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요?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이죠.
두 번째가 조건입니다. 이게 계속 이게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뭐가요? 조건이 반사회적으로 이렇게 걸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근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죽이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 그러면 물론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범죄 계약이니까 반사회적에서 무효인데 문제는 뭐냐면 1억을 죽이라는 것도 무효의 문제죠. 만약에 요거만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돼버리면 1억을 죽이라는 것만 남으니까 사람을 안 죽여도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어떻게 되죠? 법률행위 전체가 싹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따라서 갑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1억을 죽이라는 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판례의 결론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살인 청구가 가능하대요. 한 30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라는데. 와, 무섭죠? 그죠? 그 필리핀은 얼마죠? 36만 원 뭐 이 정도. 그래서 뭐죠? 항상 웃음 사셔야 되겠어요. 그죠? 괜히 옆집하고 싸움 나면 살인 청부당할 수도 있겠어. 무서운 세상이에요, 진짜. 뭔가 좀 이상해. 아무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금전이죠. 그죠? 세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가 되는 경우에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첫째,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은 반사회적이다. 요 돈이 뭐죠? 뇌물인 거죠. 업종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하면 그냥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요 금전을 전혀 못 주는 건 아니에요. 교통비 줄 수 있어요. 여비. 또 하루 일당 일실소득 정도는 줄 수가 있고요. 요것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면 이것이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왜 그럴까요? 공무원은 당연히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받고 하기로 하면요? 돈 받고 하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임되면 뭐예요? 정당하게 증언해야 될 뭐예요?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돈 받고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죠? 이번에 보니까 그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 뭐죠? 박근혜 대통령이 치료한 김경재인가? 의사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 괜히 쓸데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하는 바람에 골치 아프게 됐죠. 그래서 제가 바늘로 실수했으면 그럼 끝날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나쁜 놈, 도덕적, 이렇게 비난받을 것도, 비난받을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박근혜 대통령, 시술을 받았나? 그게 뭐 중요해? 근데 괜히 위증하는 바람에 뭐예요? 얘들 깜빡하게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만약에 내가 시술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의료법 위반이나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과실임금이나 과태료 한 50만 원 내면 끝날 문제인데 괜히 뭐 해버렸어요? 위증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죠? 실형까지 가게 되고 의사자격까지 뭐죠? 박탈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하러 위증을 하죠? 나가지고 그냥 그죠? 아무튼 예? 어떻게? 뺑소니 목격자 살아겠다? 그거는 이거 아닌가요? 범죄? 그죠? 뺑소니 목격자 나타나면 살아겠다고요? 왜요? 살해. 저는 사례를 살해로 들었어. 그래서 뺑소니 목격자를 왜 죽이지 지금
어이구, 막 지금 순간적으로 이런 천인공날 말에 요 살해하겠다는 것도요, 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거리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 많이 없죠? 그죠? 없는 이유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목격자한테 뭐 500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는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분쟁이 생기죠? 그러니까 현수막 걸 때는 꼭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사람이 또 막상 어떻게 해요? 500만 원 주려고 그러면 알아보잖아. 알아봤더니 뭐예요? 안 줘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주잖아. 그러면 이제 중간에 누가 골치 아파요? 경찰관이. 경찰관한테 와가지고 준다랑 안 준다는 거 막 이렇게 하고 공정하게 뭐라 그래요? 법적으로 뭐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경찰관들이 웬만하면 현수막 걸지 말라고 안내한대. 그리고 정 걸고 싶으면 후사하겠습니다. 금액 적지 말라 그런데. 무슨 말인지 되겠죠? 왜냐하면 금액 적어 놓으면 그거 안 주겠다 방방 뜨니까 나중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후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뇌문실 써가지고 걸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가끔 아주 가끔 보면은 후사하겠습니다 정도는 나오는데 뭐 1000만 원 주겠습니다. 뭐 500만 원 주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뭐죠?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줄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죄를 중단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범죄하는 건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죠. 병죄를 안 저지기로 하는 건 뭐 반사회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죠? 안 지져주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뭐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인 거, 이것도. 왜냐하면은 그 인질범이거든요. 네 딸 데리고 있다 5천만 원 붙여라. 그 말은 뭐예요? 5천만 원 주면 뭐죠? 범죄 중단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 딸을 석방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뭔가요? 동기죠, 동기. 계속해서 법률행위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네 번째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의 동기가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죠?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밀수를 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으면 어떡할 것인가. 제가 이마트 가서 칼 샀어요. 칼을 구입하는 건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살인하려고 칼을 샀으면 어떨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해요. 다만 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만 비로소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밀수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다.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출자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데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뭐가 돼요? 표시가 되든지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뭐죠? 반사적이 무효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밀수를 목적으로 한 출자 계약은 항상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동기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면 동기가 뭐가 돼요?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한 거죠. 그죠? 법률행위 자체가 뭐죠? 반사회적이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죠? 반사회적인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정리할 것은 가족법상의 자유죠.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그것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시험 문제 답으로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가족 중에서 미혼 커플이 등장하게 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돼요? 반사회적입니다. 과거에 그런 거 있었죠. 저희 누님도 그러셨는데 은행 같은 거 여자분들이 취직할 때 결혼하면 퇴사합니다. 이런 거 각서 같은 거 쓴 적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건 뭐예요? 반사회적이자. 무슨 자유를 제한해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그죠? 은행 직원인데 좋은 남자가 생겼어요. 근데 이 인간하고 뭐 하면요? 결혼하면 회사를 뭐 해야 돼요? 관둬야 돼요. 망설이게 되죠? 무슨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또 과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화 여대에서 결혼하면 퇴학당했죠. 그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입니다. 그런 교칙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왜요? 이혼하면 퇴학당한다는 교칙은 무슨 자유를 제해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뭐예요? 제한하니까. 이해되시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놀라운데 공군사관학교에서 생도 남자와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학생을 퇴학시켰어. 그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 대부분이 뭐냐면 웃기 없는 널 나가 뒤져라 이거더라고요. 저는 그 생도 두 명을 퇴학시킨 그 공군사관학교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귈 거 말지는 스스로가 결정을 성인이잖아 둘 다. 스스로 결정할 문제고 학교가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고요. 국가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사귀고 있었다는 이유로 뭐 동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학에서 뭐 할 수는 없어요? 퇴교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화 여대에서 여자분이 결혼하면 퇴학당한다. 당연히 반사회적이지 받아들이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남자 상대 여자 상대가 뭐죠? 사귀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는 걸 당연히 퇴학시켜야지 이렇게 받아들인 것 자체가 저는 어제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막 그 댓글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의 의식 구조가 아직도 현대적이지 못하구나. 무슨 공군사관학교가 수도원이에요? 뭐 스님 양성기관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공군사관학교를 상대로 그 태교 무효처분 소송 제기 중이에요. 지금 진행 중인데 무효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법원에서 태교 처분이 무효다라고 판시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그 상태가 원래 원상복구가 안 돼요. 그죠? 다시 공군학교 다닐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인관이 되면 다 자기 동기들보다 더 쫄병인데 그 사회생활하는데 얼마나 지장인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제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 거죠. 저는 그런 의식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그것이 계약이든 사규든 교칙이든 다 뭐예요? 반사적에서 무효인 거죠. 그죠? 또 부부가 등장하면 뭘 따져보셔야 된다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죠. 만약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예요? 반사적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혼인할 수 있는 자유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될 자유고요. 물론 시험에는 밑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이혼의 자유는 제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상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거죠. 토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첫째는,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하면 반환하기라는 특약을 맺은 경우.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아먹지마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 1번은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 아닙니까? 반사회적이죠. 왜요? 이혼하면 돌려준다는 말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예요? 제한하잖아요. 그죠? 그죠?
밤마다 좁혀도 이혼 못해요. 이혼하면 얼마 날려요? 10억 날리는데. 그러니까 이혼하기보단 뭐예요? 헬스클럽 가서 맷집 키운단 말이죠. 따라서 이거 뭐예요? 반사회적. 이거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은 팔아먹지 말라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뭐예요?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 안 해요. 저 같으면 당장 뭐합니까?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은 오히려 무엇을 권장하는 계약이요? 이혼할 수 있도록 꼬시는 계약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 하나. 아주 시험 문제 잘 내겠죠. 왜냐면 이것들 기억 안에 두시면 뭐예요? 그냥 바로 틀리니까요. 다시 한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니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옵니다. 언론에서 결혼하기 전에 각서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각서를 썼어요. 그 각서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죠. 왜요? 반사회적이에요.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거든요. 그렇죠? 이혼하면 뭘 못한다고요? 재산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면 이혼할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고민하잖아요. 이 인간 돈 많은데 참고 살까?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죠. 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뭐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포기한다. 이것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왜? 무슨 자유를 제해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혼하면 양육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이혼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돼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거죠. 두 가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 본성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고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올해도 무조건 나오겠죠. 그죠? 무조건. 세금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입니다. 세금이 부과됐는데 내는 게 행복하고 꼭 내고 싶으신 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세금은 부과되면 이런 거지같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회피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예요. 한 가지만 해볼까요? 들으시면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1가구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2년인가요? 2년? 양도세 안 내도 되죠? 그죠? 근데 갑이 이제 이 아파트를 을한테 판 거죠. 파는데 갑이 뭐라 그러냐면 을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직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내가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등기 서류는 다 교부할 테니까 이전 등기만은 2년 후에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을이 그럽시다 라고 뭐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등기소는 교부하고 등기는 뭐예요? 2년 후에 하기로 뭐죠? 특약을 맺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때 와이프가 뭐라 해요? 나가 뒤지래요. 밥도 안 줘. 뭐라는 거예요? 야 인간아 너 불안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불안하죠? 지금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속이잖아요. 돈이 궁하면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단대 뭐 할 수도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 와이프가 막 나가라고 방방 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 받은 등기소를 근거로 해서 자기 앞으로 뭘 해버렸어요? 등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에게 뭐가 나왔겠어요? 양도소득세가 나왔겠죠. 그죠? 이 양도소득세만큼 갑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왜냐하면 2년 후에 등기란 특약은 무효, 유효죠.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지 않잖아요. 따라서 유효하다는 말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행 안 하는 바람에 뭐예요?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가반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 예? 그쵸, 위법이죠. 왜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죠? 이 특약이 뭐예요? 유효해요? 그죠? 유효하다는 말은 2년 후에 등기하기라는 계약을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지켰잖아요? 채무불이행이에요. 그죠? 채무불이행이니까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세금 회피와 같은 인간본성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효하다는 말은 뭘 해야 돼요? 이행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2년 후에 이전 등기란 특약은 뭐예요? 유효합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행해야 돼요? 안 하는 건 뭐예요? 채무불이행입니다. 왜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항상 뭐가 문제냐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와, 이런 것까지 손해배상 청구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유효라는 말은 뭐예요? 이행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깔고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채무회피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인간본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비자금을 모으고 범죄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그것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꼭 나오겠죠? 최순실 때문에. 최순실 뭐라 그랬어요? 나는 독일의 재산이 뭐예요? 한 푼도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정상인 거죠. 그죠? 아무리 독일의 지 비자금이 수천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면 뭐예요? 당연히 하는 행동이고요. 따라서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투기행위도 뭐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투기행위도 뭐예요? 이익 추구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위니까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정리해드린 거를 정확하게 뭐죠? 숙지 이해하신 후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래서 이게 반사회적이구나 라고 뭘 깨닫는 거예요. 교재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인데 일단 리를 뺀 나머지 것들은 요거죠. 법률행위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하고요. 맨 밑에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적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이건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자체가 반사회적입니다. 이게 어떤 취지냐면 이런 겁니다.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형사사건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으니까 비리가 생기는 거죠. 생각해보십시오. 뭐예요? 구속될 사람을 불구속시켜주면 뭐예요? 승용보수 받는 거잖아요? 그죠? 범죄 저지른 사람을 무죄 판결 받으면 뭐예요? 승용보수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정관을 임명해야죠. 그죠? 선임할 때, 그죠? 이래가지고 뭐죠? 검사가 지금 누구냐? 뭐, 안영찬이 검사다. 보니까 요 변호사가 안영찬 3년 선배고 같이 20년 동안 뭐죠? 근무했다더라. 그러면 이제 요 변호사 선임하면 이제 변호사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야, 임마, 좀 빼주, 자식아, 이러면 빼준단 말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뭐, 정관 예원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반사회적 무효다, 그죠? 그런 거 이번에 박근혜 씨가 당한 거예요. 박근혜 씨. 왜 당했냐면, 그 특별검사를 민주당에서 한 명, 이렇게 추천했고, 국민의당에서 한 번 추천했죠, 그죠? 걔가 누구죠? 특검이 누구 이름 뭐더라? 특별검사 이름이 뭐였죠? 네, 박영수. 박영수 특검을 국민의당에 신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난리가 났었어. 뭐, 국민의당, 뭐, 사꾸라다, 나쁜 새끼들, 뭐, 어쩌고저쩌고. 왜냐하면 이 박영수가, 뭐죠, 우병우하고 오랫동안 같이 근무했고요. 우병우의 뭐죠, 이렇게 상관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황교안 있죠?
국무총리 대행하고 3년 선배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황교안이 차장 검사할 때 이 사람이 검사장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 생활을 많이 30년 동안. 그래가지고 황교안이 그 색스폰인가 뭔가를 잘 본대요. 그게 뭐냐면 박영수가 데리고 같이 일하다가 너 좀 소리 있으니까 한번 배워봐라 해가지고 그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하고도 가깝고 황교안하고도 가깝고 황교안하고 박영수는 거의 호용호지하는 사이고요. 같이 집으로도 많이 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생일이다 뭐다 그러면 이렇게 왕래하고 그런 아주 친한 사이래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요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어 처음에. 근데 이 양반이 뭐였어요? 완전 박근혜 봤을 때는 또라이, 국민이 봤을 때는 뭐예요? 대단하신 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 두 분하고 친한 사이니까 나를 이렇게 심하게 하지는 않겠지라고 해가지고 특검 수사도 내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그지 같은 인간이다 해가지고 수사도 안 받고 그죠? 오늘 내일 새벽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거요. 그죠? 왜 구속되냐면 일단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자는 신문 중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일 새벽에 풀어주고 다시 구속시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풀어주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또 삼성동 일대가 그냥 우리 대통령 안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두고 그죠? 난리고 그죠? 그 다음에 구속사유는 충분하죠. 구속사유가 뭐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인데 도주 우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번이나 검찰 출석을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청와대에 증거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청와대 직원들은 내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증거인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좀 행동을 잘못했어요. 나왔으면 청와대 쪽과 딱 끊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없어지는데 자꾸 청와대 비서관들이 들락달락거리고 이러면 누가 봐도 뭐가 있어요? 청와대에 있는 증거에 대한 인멸 우려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는 충분하죠. 이거 구속인데 또 풀어주면 나중에 또 구속하기 힘드니까. 아마 내일 새벽쯤에 구속영장 청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좀 가슴 아픈 일이고 뭐 하다 얘기 나왔지? 글쎄요.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청와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청와대라는 공간 자체가 군사시설인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아마 검찰 입장에서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면 얘 누가요? 황교안 총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기도 참 힘들고 그죠? 거부 안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정치적 고려인 것 같은데 근데 안 해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이게 뭐랄까 좀 국가적인 좀 좀 수치스럽고 좀 안타깝고 만약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죠?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여성이 열심히 노력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죠? 그죠? 친구와 친하게 지냈던 이유로 탄핵이 당하고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는데 구속이 됐다. 이러면 이거 천인공산 만행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살이 붙으면 되게 이상한 사람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이게 전부잖아요. 안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돈을 최순실이 받은 돈이 이코로 박근혜가 받은 돈이냐 요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최순실이 받은 거지 박근혜가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그죠? 무죄인가요? 아무튼 간에 좀 애매해진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띨띨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아니지 않나. 그죠? 무능한 대통령은 명백하죠. 그죠? 지금 나라를 완전히 절단됐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완전 우리나라를 아웃시켜놨죠.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완전히 뭐예요? 바보 됐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우군이 없어. 일본하고도 왼수, 중국하고도 왼수, 북한은 원래부터 왼수, 미국하고도 왼수예요, 그죠? 미국이 뭐라 그럽니까? FTA 다시 하자는 둥, 뭐 하자는 둥, 막 난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뭐예요? 고립무원의 상태. 꼭 뭐죠? 조선말. 우리나라가 멸망할 때 그 모습하고 비슷한 상태처럼 됐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미국 씨든지 싸든지 뭔지를 받아들이면 미국 애들이 아이고 우리 이쁜 동생 해가지고 좀 받을 줄 알았는데 요거는 그냥 집어넣고 지들은 뭐 요구할 건 요구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뭐죠? 완전 뭐가 됐어요? 바보가 됐죠, 그죠? 바보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관광객 안 보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도 안 간다 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중국 여행 금지. 이게 뭐냐면 이게 외교는요,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그쪽은 100이고 우린 10이라도 한번 신용이라도 해야 나중에 협상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보세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국민들을 북한 애들이 그냥 출국 금지시켜버렸죠? 그죠? 그러니까는 말레이에서 뭐죠?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애들 뭐죠? 못 나간다 해놨죠? 그러니까 둘이 뭐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마 좀 있으면 김정은 갈 거려? 그죠? 시청?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해가 이렇게 교환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얘네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도 안 된다. 그 같은 놈들 해가지고 뭐예요? 우리도 안 된다. 그죠? 만약에 롯데 그 마트가 폐쇄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하면 정부가 뭐죠? 롯데마트 철수해가지고 뭐예요? 다 문 닫고 오라고 명령을 내리든지. 개성공단은 그렇게 쉽게 철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일을 벌어졌으니까 싸움에서 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뭐라 그러죠? 막 눈만 껌껌껌껌껌 그죠? 그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한 애들 특징. 맞아도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미안해 맞으면서도 미안해 이러고 막 이런 찌질이 행태를 하고 있으니 완전히 전 세계에서 뭐죠? 완전 뭐죠? 그잖아요. 그죠? 미국 애들이 이러면 또 우리도 뭐라고 확 말하고 사드? 니들 FTA 뭐죠? 다시 하자는 등 교육 조건 다시 하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사드 배치하는 거 재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막 주고받고 싸워대야 이게 되는 거지 무조건 굴종한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사는 건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아무튼 흥분돼. 그잖아요. 제 말이 맞죠? 이게 뭐야, 이게 나라가. 무슨, 완전히 조선시대 때 대원군하고 민비가 했던 것처럼 막 이날에 붙고 저날에 붙고 막 이러면서 막 견디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이 박근혜 구해줄 것 같아요. 무슨 싸우든 왜 넣어가지고. 규제 버린다, 그죠? 아무튼 보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리일본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도박 자금 또는 밀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 대차 출자 행위죠. 그럼 이거는 어디입니까? 법률행위 자체는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뭐가 반사회적이죠? 동기가. 따라서 출자 계약 등의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뭐가 돼요? 표시되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알려져야 필요성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다음 우측 이중면은 좀 이따 볼 거고요. 넘깁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뱅이해가지고 1번은 당연히 이거 허위 진술이고 2번 보시면 2번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요거. 어디 있습니까?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고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다만 여빈의 일실소득은 뭐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기서 받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이런 취지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4번도 뭐요?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 한번 읽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우측에 5번 보시도 당연히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6번도 뭐죠? 요거죠. 만약에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그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다. 그런 취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말씀드렸죠?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의 약정은 뭐죠? 반사회적일 무효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일륜에 반하는 행위 기억 보시면 처가 부와
동거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어디에요? 여기서. 이거죠, 이거. 그잖아요. 처가 부와 남편과 동거하지 않을 것을 뭐라고요? 별거계. 그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별거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별거계약은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왜요? 별거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이진 않지만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 디귿번을 볼까요? 모자 부동거 계약, 동거하지 않기로 한 계약, 무슨 계약이요? 별거 계약.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요? 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이게 뭐라고요? 별거 계약. 별거 계약은 왜 반사회적이라고요?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죠? 이게 별거 계약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리을번 당연히 반사회적이고. 미음번인데 이건 뭐냐면 첩을 쫓아내면서 위로금을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겠죠? 첩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된다는 뭐죠? 유효이다는 의미인데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 해가지고 3번을 보시면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 맺은 혼인이야. 이거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뭘요? 혼인을. 이게 뭐예요? 우리 와이프하고 뭐예요? 이혼하면 너하고 뭐예요? 결혼해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륜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혼인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4번인데 이 4번이 66년도 판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판례가 원래는 부부예요, 부부. 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원래 이게 부부기 때문에 조금 시험을 어렵게 낼 때는 부부로 내요. 그래서 이거 첩은 당연한 거니까 뭐예요? 부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에요. 그러면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죠?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첩이어서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예요? 제한하기 때문에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니까 첩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뭐래요? 부부로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거. 그래서 기억, 니은은 뭐 당연한 얘기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디귿, 리을도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 4번, 5번 뭐 토박 당연히 반사회적이죠. 그 다음에 6번 동기가 반사회적이 언제라고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반사회적이고 7번 불공정한 법리는 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 기타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니까 따로 외울 거는 아닌 거죠. 당연한 거고. 우측에 보시면 박스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요? 뭐가 아니라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대요. 일단 1번과 2번은 강박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가 뭐는 아니라고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이유는 만약에 강박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렇게 보게 되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 입법자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이유는 뭐냐? 강박 자체가 뭐가 아니라고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다 이거죠. 1번, 2번이고 3번 한번 보시고 4번 판례 볼까요? 4번 보세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한가 아울러 가정에 충실한다는 취지에서 처니까 뭐죠? 부부죠? 그럼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아,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처에게 뭐라고요?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말은 요거죠. 그죠? 그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지 않습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당장 저 같으면 내일 뭐합니까? 이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5번 판례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6번 판례 나중에 볼 거고, 그 다음에 7번 판례 가지고 이거 나오죠.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 않다. 그래서 비자금, 범죄 자금을 모으는 것은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지만 그것을 은닉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7번 나와 있고 8번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요. 8번은 이런 겁니다. 갑이 주지 스님이에요. 스님인데 이 주지 스님직을 을에게 양도를 받았어요. 뭐 받고요? 돈을 받고. 이건 물론 뭐죠? 반사회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직을 돈으로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담임 목사직을 돈 받고 거래했다. 이런 건 뭐죠? 허용되지 않고요.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을을 종교재단에서 이 사람을 주주로 뭐 했어요? 임명을 했어요. 이게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요거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지직이라는 성직을 거래하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지만 그것을 알면서 임명하는 행위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판례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9번 뭐 당연한 거고 그죠? 10번은 뭐죠? 채무회피죠. 그죠? 10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10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돈 갚기 싫어서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죠. 11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죠. 넘기셔서 12번 상속세 멘탈 14번, 15번, 16번까지는 다 뭐가 돼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13번은 요거죠. 투기행위죠. 투기행위 자체도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뭐죠? 이익 추구행위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재가 판례 굉장히 많죠? 깨알같이 외울 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큰 틀을 기억하시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효과를 보도록 하죠.